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2026년은 상고하저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증시 이슈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 전략을 알아보고 이 투자 전략과 방송 중에 진행하는 이 유망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이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후 3일절 대체 공휴일로 하루 쉬고 개장한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 블랙 웬즈데이를 맞았는데요. 전쟁 이슈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반등이 나오면서 최대의 변동성을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낙폭과 반등폭, 그 변동성이 커진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사모신용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탈로 인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신용펀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환매 요구가 발생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판도를 흔들면서 해당 업종에 집중 투자했던 사모신용펀드들의 이 부실화 공포가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변동성이 커진 시장, 이 불안감을 함께 전문가님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브로드컴이 1분기 AI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솔루션의 지속적인 강세로 사상 최대의 1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돈 매출 가이던스까지 함께 내놨죠.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와 전력선비 관련주들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국내 증시 정말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지수는 급락하면서 이번 주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국내 증시 역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폭락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다시 역대 최고의 상승폭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급격한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데 김정철 본부장님, 전체적인 지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굳이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랑을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전쟁을요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제가 이거 여러분 2주 전입니다. 2월 15일 날 미국 전략자산이 모두 중동에 집결했다. 항모전단 총 2개가 집결했는데 심지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요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이 뭘 했냐면 이거 고장났다. 고장나서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이거 정비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블러핑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비받으러 가는 척 하면서 공격 안 하는 척 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크레타 섬에서 미 항모전단이 제럴드 포드호가 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붙고 기존에 있던 링컨함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거의 시작됐었고,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가 곧 나오면 아시겠지만 저희 들어온 분한테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제럴드 포드함이 원래 3일 동안 정비받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나와요. 그 나오는 위성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내드렸어요. 이거 곧 전쟁이다. 곧 터진다 이거. 얘네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오면 바로 터지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전쟁 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또 여기도 써놨죠. 미국의 RC-135 정찰기 전술 정찰기를 투입했다. 전쟁할 때만 나타나는
전술 정찰기입니다. 이거 전쟁을 안 하면 이 정찰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RC-135가 떠가지고 뭘 하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여기 또 설명을 써놨는데 자 RC-135 정찰기는 전쟁의 나팔, 전장의 기라고 불리며 임무는 적의 레이더 및 통신 등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을 하기 위해서 좌표와 통신 정찰을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기입니다. 이거 전쟁 안 하면 이 RC-135 정찰기는 뜰 이유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뜬 지가 지금 한 달째란 말이에요. 얘가 한 달 동안 이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란의 방공 레이더랑 다 식별해가지고 다 좌표를 다 따고 있었단 말이에요. RC-135 정찰기가 여러분 떴는데 전쟁 안 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휴전 중이라. RC-135 정찰기가 떠 있지만 전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RC-135 정찰기가 뜬 지역치고 전쟁이 발생 안 했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것까지도 얘기 드렸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전쟁 난다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안 믿더라고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몰랐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안 들어오셨으면은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실패했다. 외교적 수사나 워딩은 거의 전쟁 직전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보통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맞으면 맞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하거든요. 맞으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그러니까 전쟁을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신 분들 또 얘기 드렸던 내용 뭐였습니까? 펜타곤 피자 지수. 펜타곤 피자 지수가 급등하고 있어요. 펜타곤 피자 지수가 뭐냐면 펜타곤에 이제 전쟁 국방부잖아요. 국방부 건물이잖아요. 미국 국방부 건물인데 전쟁할 때면 이 펜타곤 사람이 다 야근을 합니다. 그럼 피자를 엄청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펜타곤 피자 지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심지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펜타곤 피자 지수가 그 경보 발령을 해요. 펜타곤 피자 지수를 따로 해가지고 경보 발령하는데 그 경보 발령을 도우콘이라고 해요. 도우콘. 데프콘 말고 도우콘. 도우콘. 피자도. 네, 피자도. 도우콘이라고 하거든요. 도우콘 네. 4단계였어요. 그때가. 도우콘 4단계면 거의 전쟁 나기 직전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믿어. 이 말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무슨 확실한 여러분들의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거 있이 얘기하잖아요. 그날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전날 뭐라 그랬냐면 물어봤어요. 아니 펜타곤 피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야근하는 거 전쟁하려고 야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나요?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전쟁을 그 말은 하겠다는 전쟁하겠다는 거죠. 얘기예요, 여러분. 이란 대통령도요. 미국이 딱 때릴 거 아니까 부랴부랴 사과하고 막 난리를 쳤다고 2주 전, 이거 2주 전 얘기예요. 2월 15일 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미국, 이란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이거 1월 13일 날 제가 얘기 드렸어요. 1월 13일 날. 1월 13일부터 저는 이미 전쟁 날 거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주 이미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연상 갔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연상 갔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연상 갔습니다. 그리고 S51 마지막 협상 중인데 연막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마두로 체포할 때 공격을 바다 쪽으로 자 미국이 마지막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연막 작전인지 좀 두고 봐야 한다. 왜? 마두로 체포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훈련 공개하면서 바다 쪽으로 이목을 집중시켜놓고 안에서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만 전술이에요. 똑같이 협상한 척하고 때린 거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미국 전투기 공중급이 이동하고 이스라엘 미국 소개령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이번도 똑같이 미 대사관 소개령 내렸고 다 했단 말이에요. 존재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걸 수십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2월 1일 날 제가 이란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 날 거. 이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가 무너지더라도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창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한 상태입니다. 이란도 자기네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메네이도. 나 하메네이 미국이 왜 죽였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분 가만히 놔두면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실 분인데 왜 순교자 만들어가지고. 자 미국이 전쟁하냐 안 하냐는 이걸 할 수 있는데 RC-135 정찰기 투입이다. 이 얘기 드렸죠. 자 여러분
2월 22일에도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영국 총리 만류로 일단 공격이 안 된 거다. 미국 공군 전력의 전체 50%, 해군 전력 35%가 이란에 직결해 있다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제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2월 22일 날 드렸다고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이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날이 바로 공격한 당일입니다. 당일 공격 1시간 전, 30분 전. 왜 30분에 제가 뭘 봤냐면요. 자, 미국 최고 특수부대 대부그루, 그 다음에 델타포스가 이란 북쪽에서 대기하고 있고, ESB 미겔키스라는 미 수송함이 있습니다. 이 수송함 ESB 미겔키스는 누가 타냐면 미 특수전부대가 타요. 근데 이게 말라카 해협을 지나간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이걸 뭘로 확인했냐면 제가 선박 운항정보 전 세계 선박 운항정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ESB 미겔키스가 지나가더라고요.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중동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전쟁이다 이거. 곧 전쟁이다 하고 30분 뒤에 터졌어요 바로. 와. 여러분 진짜 답답합니다. 여튼간에 진짜 이거 대응 못한 거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주가 대폭락했죠. 네. 주가 대폭락했어요. 완전 대폭락했어요. 거의 떡실 땡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주가가 그 역대급 최고로 폭락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들어오자마자 해외 순방 가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증여펀드 바로 얘기 나오고 그날 운명의 3월 4일 대폭락한 날 운명의 3월 4일 투자자 매매 동향입니다. 자, 제가 단기 바닥 잡는 방법 제가 얘기 드렸죠. 첫 번째 조건 개인이 투매해야 된다. 그 어때 투매? 증시가 종가 저가로 대폭락할 때 개인이 투매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때 외국인 순매수해야 돼요. 세 번째 조건 기관도 순매수하면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3월 4일 투자자 매매 동향 3시 15분쯤이에요. 개인이 4,800억 매도했죠 일단. 네. 근데 이날 지수가 마이너스 12%, 14%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대폭락해가지고 거의 여러분 멘탈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 멘탈을 다 잡아드리려고 계속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멘탈 붕괴하는 그 멘트 때문에 제가 멘탈 붕괴 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팔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개인이 4,000억 매도. 근데 외국인 순매수가 1,900억이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단기 바닥 아닌가? 이날 지수는 종가 저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네. 폭락이었는데 그때 제가 선물 동향을 봤죠. 선물. 외국인 선물 동향입니다. 이거 외국인 선물 동향인데 빨간색을 보세요.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2시 30분부터 갑자기 돌려요. 2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미친 듯이 삽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에서 3조를 안 사고 선물에서 3조를 샀다. 그럼 이거 뭡니까? 종가 매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종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다. 다음에 어떻게 했죠? 대폭등. 네. TV방송에서 했어요 이거. 제가 TV방송 가서도 그날 같이 방송했죠. 같이 했죠? 네. 예. 그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죠? 급반등이 급등했죠. 나왔습니다. 주식 이렇게 쉽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쉬운데 이걸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힘든지 아세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안 들어와서 내용을 전달 못 받으니까 힘든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 전쟁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 대폭락 공포에서 바로 대응 전략을 발빠르게 하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시황에 맞게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이 중동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유가가 급등하고 방산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여전히 AI 중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전 시장 환경부터 현재 증시 반응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부탁드릴게요. 워낙 본부장님이 세세한 부분들을 네.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일단 좀 알고 가자. 워낙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빅 이벤트였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슈나 내용 자체였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 움직임 자체, 내용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엇갈렸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M7들의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대표 기업들 이 M7들이 서로 엇갈렸냐, 같은 방향을 보느냐, 하락을 하더라도 같이 하락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좀 엇갈린 흐름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이번 주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섹터 내용 자체에서만 좀 유일하게 좀 강한 강세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쟁 전 시장 환경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뭐 2주,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브리핑은 저희 지금 QR로 참여하신 방에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예 설마 협상하고 말겠지 전쟁이 라는 나겠어.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의 환경 자체는 계속적으로 뭐에 강조였었냐면 AI 투자 사이클 지속.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이제 뭐 완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 기대 유지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시장이 이쪽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가져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시상 자체는 S&P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었었고 나스닥 AI 중심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일으켰었던 내용 자체였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리스크온 환경을 유지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프리미엄을 유지를 했어요, 되려. 그래서 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거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를 이미 전쟁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저희 방만 강조를 했었죠. 계속 전쟁이 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내용 자체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뭐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네. 나스닥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무시했었는데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긴장 고조 단계를 가져오면서 핵 협상 자체가 사실상 결렬이 되고 항모전단 중동 추가 배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본부장님 좀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유가 상승을 좀 시작을 보여주고 금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폭등을 하면서 변동성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제 살짝 한풀 꺾여요. 길쭉 이제 상승 둔화와 그리고 에너지 방산 쪽에서만 강세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네. 주요 사건 자체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미국 이스라엘 핵시설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대규모 공습을 가져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격 대상은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이제 시장 충격 자체는 여기서 가장 또 크게 보여줬었던 거는 다른 거보다 확실히 유가 급등이 가장 큰 요소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전자산 급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프리마켓 기준으로 나스닥 급락을 했고 S&P도 하락을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 그래도 잘 버티면서 올라왔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나스닥 일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자 종가 대비 시가가 여기예요. 아나운서님 보이시죠? 이게 이제 호가가 네. 이제 갭락을 크게 보여줬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봉을 그렸다라고 해서 괜찮다가 아니고 전 거래일 기준으로 거기만 메꿨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하락도 보여주고 상승도 보여주고 지금 일단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미증시는 지금 계속 변동성 장세다. 그만큼 변동성 장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12% 지수가 폭락하고 다시금 10몇 프로 반등하고 이런 결과가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좀 약한 흐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고 나서 지금 올라와준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다 1, 2%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크다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하루 올랐다고 하루 떨어졌다가 이거에 대한 반복이지만 위아래 진폭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나라는 10몇 %였는데 네. 걔는 2% 미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좀 가져가면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좀 가져왔죠. 그래서 주요 공격 대상은 미군 기지, 이스라엘 중동 미군 시설을 좀 가져왔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추가 급등을 보여주고 방산주 우리나라 역시도 뭐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버텨주면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죠. 그래서 하락 출발 후 방산 에너지 강세 내용 자체를 보여주면서 일단 섹터 로테이션이 일단 이 부분에서 발생을 했어요. 3월 1일에. 그리고 3월 2일 같은 경우는 전쟁 확산 우려까지 또 가져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유조선 공격 그리고 이제 중동 전역 긴장 확산을 좀 가져가면서 이때 역시 유가 급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 제가 아나운서님 사실상 네.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었던 게 우리가 이제 버크셔 내용 자체 가져갔을 때 장기적인 에너지 보유를 가져왔었을 때 사실상 보유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네. 얘기를 좀 이전에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기 보유를 할 만한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유가가 낮았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었어요. 근데 네. 그만큼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막 $60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는 아니었지만 장기 보유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사실 네. 그래서 버핏이 이 부분까지 사실 예상을. 가져간 건가 네. 지금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에너지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오늘 아나운서님 그 기름을 넣었는데 네. 불과 지금 한 1, 2주 전 차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0원, 3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0 초반에서 근 일주일 동안 지금 $82대까지 지금 그냥 슈팅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 급등에 따른 내용 자체를 지금 직접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한 주 우리 QR코드 참여하셔서 제가 늘 저녁마다 브리핑을 드리는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단순 유가가 아니고 우리 전체 산업 전반적인 에너지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연준의 정책 변화, 스탠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상 여기에 대한 리스크 커지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 내용 자체도 큰 내용 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를 공부를 하셔야 지금 현재 유가 상승 장기화일 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셔야 나와주는 부분인 거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오전, 오후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이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미증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오시다 보면 지금 현재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저한테 이제 또 너무 감사하다, 본부장님 네.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은 원래 공부할 의지가 있고 네. 이미 이전부터 공부를 해왔고 근데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개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좀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 시간이나 여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1시간이나 30분 내외인데 여기서 자료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검색만 하다 끝나는데 네. 자료 브리핑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깔끔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워낙 네. 이미 공부할 의지나 내용 자체가 워낙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자료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또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3월 3일 날 미군 공습 확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국, 이란
지금 군사 시절에 이제 2,000개 이상 공격을 했고 초기 공포가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좀 완화되면서 여기서 이제 미증시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크게 이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차 반등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낙폭 축소 가져가고 길주 반등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여기까지 가져가면서 핵심 변수로 좀 본다라고 하면 유가 그리고 이제 전쟁 확산 여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금 일단 좀 변수가 좀 작용을 하고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변동성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고요. AI 중심 상승은 사실상 전쟁이 났다라고 해서 AI X 더 이상 이 산업으로 안 볼 거야라고 할 수는 없겠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심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AI 사이클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저는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일단 수혜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방산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내용 자체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단기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섹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증시 트렌드를 바꾸기보다는 섹터 로테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 내용 자체를 조금 한 번 더 담아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쟁에 따른 시간 흐름에 따라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뉴욕 증시 일주일간의 흐름이 한눈에 와닿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이 시황에 맞게 그날 하루하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이 뉴스를 항상 보고 있지만 이 전문가님이 올려주시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정리도 하고 투자 의견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최근 함께하는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정말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김정철 본부장님 네. 수익률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수익 리뷰 할 게 너무 많은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수익 리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강하거든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코스피고요. 코스피 상태고 코스닥이 현재 강한데 이게 ETF 액티브 ETF 펀드 출시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제가 PPT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종목은 바로 요겁니다. 제가 히든 종목을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코스닥 이 액티브 ETF 펀드 관련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증시가 반등 돌아 나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가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코스닥 ETF 코스닥 내에서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비중이 많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명하고 이 종목명 QR코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하고 이 투자 전략 자세히 얘기 드리는데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통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 너무 못 갔고 현재 지금 정고점에서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너무 못 가서 그런지 별로 밀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폭락이 네. 나올 때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밀리지 않은 종목이 좋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매수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은 역시 ADC 항암제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항체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하다. 그리고 이미 기술 수출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안정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코스닥에 조금 더 탄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수익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가 근데 너무 많아서 특히나 간단하게 이번 주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온탕인가요? 계속 그걸 떠나서 일단 좀 저는 좀 무서웠어요. 방산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무서운 건 딱 이것 때문에 하나에서의 416%입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정말. 심지어 최고가도 아니에요. 네. 최고가도 아니고 그냥 171만 원이 최고가인데 최고가 대비도 아니고 지금 현재가 대비인데 지금 416%예요, 여러분. 하나에서페이스 왜 안 파냐고 그렇게 난리였거든요, 사람들이. 네.
2024년 9월 23일 날 공개했는데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네. 장장 지금 1년 반이 돼갑니다. 안 팔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안 팔? 제 세계 3차 세계대전 날 때까지 안 팔 거예요. 진짜 납니까? 저는 난다고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쟁 난다고 해서 안 난 적이 있었나요? 여기까지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9월 23일 날 2024년 9월 23일 날 공략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드디어 400%를 넘어갔다 수익률이. 방산주 더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 참고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천궁 원투의 발사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에 또 타격받고 있다. 로보티즈는 이렇게 잘 매도했다가 효성중공업 잘 넘어가고요. 원익IPS 이번에 여러분 반도체차에 관련주 중에 이번에 증시에서 거의 안 밀렸던 종목이 테크인 한미반도체. 그다음 원익IPS예요. 반도체 소부장 3대장입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3대장. 여기서 라인이 우리는- 딱딱 맞죠? 네. 장장장. 네. 좋네요. 네, 원익IPS. 자, 원익IPS 현재 31.5% 현재 수익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급락 나왔는데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 종목도. 이런 게 더 간다. 가도 이런 게 더 갑니다. 시장이 여러분. 힌트를 주는 네. 거네요. 자, SK하이닉스. 좀 밀렸어요. 좀 안타까워요. 오늘도 네. 130%가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지금 좀 밀렸거든요. 오늘 근데 이 수익률보다 좀 좋아요. 왜냐면 오늘 90만 4천 원 마이너스 4%대 제가 이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회복은 했습니다. 회복은 네. 했는데 다시 수익률 100%로 갈 거다. 이렇게 다시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 어느 때 본다?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다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때를 노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도 현재 지금 다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는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약이 달라요. 여기는 아우토피쉬로 했죠. 여기는 항암제. 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리아 서킷은 잘 매도한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좀 아쉽습니다. 210% 가까이 되다가 지금 40%를 토했어요. 토했는데 오늘 다시 스페이스X 관련주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녹화하는 게 금요일이고 여러분 방송이 토요일 날 보실 텐데 스페이스X 관련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김정철 본부장님의 이 수익률 리뷰 들어봤는데요.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이중항체 관련주고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칼리 전문가님도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수익률 좀 잘 달리고 있었던 페르미가 지금 일단은 좀 손실로 좀 전환을 했는데 이번 주 좀 가장 좀 안 좋게 좀 나와줬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 이제 평단가 대비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좀 크게 밀리지는 않아서 일단은 조금 더 일단은 우리가 좀 보유 관점 내용 자체 지켜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 좀 보유 종목이 내내 일단 미증시 변동성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잘 가다가 이번 주에 조금 삐걱하네요. 지난주까지는 계속 연일 행진을 좀 고공행진을 좀 달려갔었던 네. G번호바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570달러에 지금 와. 일단은 매수를 했었는데 네. 이 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무려 880 거의 900달러대까지 갔어요. 사실 이번 주 흔들린다고 해서 이 매매 타점이 워낙 좋아서 네, 사실 상관은 흔들릴- 없어요. 네. 지금 일단 뭐 평단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보유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자리값입니다. 다만 이번 한 주 조금 밀렸죠. 고점 대비 기준으로 이제 800 후반대에서 800 초반대 내용까지도 이제 좀 담아뒀으니까 여기 조금 아쉽긴 한데 한 번 더 지금 일단 재차 반등이나 내용 자체 타이밍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시죠? 제가 네, 코카콜라 맞습니다. 그때 이 가져왔었던 방송에서. 거. 네. 그래서 82달러대까지 올라왔다가 오. 얘도 이제 좀 꺾였는데 사실 이미 일자 청산을 좀 잘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이제 절반 청산하고 당연히 이 변동성을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잘 가져간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잘 달려가다가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한 번 눌러주고 나서 지금 일단은 재차 상승해서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서 네. 여기 평단가인데 이미 수익률을 앞에서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앞전에 큰 수익을 이미 좀 가져가고 나서 좀 장기 보유로 나머지 이제 비중 내용 자체를 좀 여유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도 손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판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엔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오히려 이번 주에 잘 버텨줬어요. 고점 내용 자체가 일단 잘 버텨주고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가 일단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내용 자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유가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못 비춰줘서 그렇지 그래도 나름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평단가나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익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제가 이 방송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만큼 지금 일단 평단가나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가져가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레버리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본절 부근이나 조금 마이너스 내용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좀 이끌어갔을 때는 비중을 줄이던 아니면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청산한 다음에 재차 타이밍을 노려볼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이밍을 조금 못 보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앱코예요. 앱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상승 내용 자체가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못 가져갔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는 내용 자체를 다시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타이밍을 노릴 지금 일단 종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 QR로 참여를 해주셔야 다음 주 일정 중에 제가 저녁에 시초가 내용 자체에서 타이밍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히든 종목인데 이번 주 워낙 변수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템포 맞습니다. 쉬었는데 지난주 히든 종목인데 월요일부터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어요. 네, 완전한 이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 이미 진입을 했으면 이미 10%대 해가지고 이제 좀 네.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데 지난주 이 방송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 조금 어지러워서 이제 좀 관망하고 좀 지켜봤었던 내용이었었는데 네. 못 가져간 게 일단 조금 아쉽지만 그럼 이런 진입 종목 타점 새롭게 잡아드리고 있는 당연하죠. 건가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었던 거예요. 앱코도 이런 관점에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미 너무 많이 달려가기 때문에 앞전에 못 들어갔었는데 다시금 눌렀잖아요. 그래서 앱코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을 본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히든 종목인 IBM 같은 경우도 재차 타이밍이 나와주는 결과에서 한 템포 더 쉬고 다음 주 관점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QR로 참여를 해주셔야 이 내용들 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이 V자 반등이 확인되는 이 종목들 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서 이 모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큰 등락폭을 보여준 섹터가 있죠. 바로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별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녹화 방송을 하는 오늘 6일 금요일에도 이 코스닥 에 비해서 코스피 반도체 투톱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단 반도체가 사실 3월 1일 날요. 2월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 1일 날 전쟁이 나가지고 네, 전쟁 날 묻혔을까요?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입 증가 이제 보시면은 전체 수출입 증가는 줄었어요. 2월이 왜냐? 2월이 영업일이 훨씬 적거든요. 2월은 안 그래도 설날이 있었죠. 설날도 있고 설날뿐만 아니라 또 28일밖에 없으니까 2월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만 봤더니 반도체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 와.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전분기 바로 직전월 대비에는 26% 증가. 네. 그 다음에 SSD 이거보다 더해요. SSD 이제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SSD는요. 낸드는 280% 증가했습니다. 미친 듯이 팔았어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시장에 좀 벗어나 있죠. 오히려 소부장들이 요즘 좋습니다. 그냥 코스닥의 액티브 ETF 펀드 출시 때문에 코스닥 소부장들 반도체들이 훨씬 좋아요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보시면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투톱 쏠림이 너무 심하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은 무려 38%입니다. 38%.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38% 차지해요.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좀 이번에 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으로 반도체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종을 받고 나머지 소부장들이 좀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이 방산주가 올라오고 이 자체가 좀 쏠림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자, 근데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해외 반도체 관련한 반도체 페미스죠. 브로드컴은 페미스인데 페미스하고 통신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브로드컴은 제가 실적은 좋을 거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근데 왜 문제였다? CEO 입만 막으면 문제다. CEO 입을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네. 꼬매야 되는데 과연 꼬맸을지 한번 보자고요. 예, 아무 말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렇게 아무 말 하면 안 되는, 아무 말 안 하면 되거든요. 쓸데없이 괜히 말을 해가지고 지난 분기에 그것 때문에 폭락했죠. 근데 브로드컴 이번에는 별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하던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은 줄고 호주머니 두둑하라고 나이가 들면 브로드컴 CEO분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말은 줄이고 호주머니도 두둑하게 배당을 왕창 줬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지난번 수익성으로 코멘트 이번에 하지 않았고요. 3월 9일에서 10일 날 지금 10일로 결정됐어요. 10일 날 오라클 실적 발표하는데 이때가 고비입니다, 사실. 오라클은 분명히 돈을 버는 속도보다 투자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사모 신용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과연 돈을 땡길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고비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 주식 지금 사도 됩니까?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요거까지만 끝나면 보면 된다. 요거까지 끝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최대한 근처에서 매수하면 된다. 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요. 3월 20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 호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요. 디램 고정가를 100% 올려버렸어요. 2배 올렸어, 2배를. 여러분 그 고정가 100% 2배 올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디램 관련주고요. 디램 SSD 가격 상승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디램과 SSD 가격을 고정가 상승시켜버리면 다른 데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자연스럽게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중국향 전문이에요. 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또 얘기 나왔지만 엔비디아 중국 못 팔게 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얘기해요. 너네 팔지 마 중국한테. 팔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예 들어오서 안 판다 그래가지고 SSD가 안 팔아요. 이 회사가 그걸 틈새 시장을 딱 파고들어서 공략을 했고 이번에 지수 급락때 좀 세게 밀렸는데 급반등을 빡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으시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 이 급 반등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탄탄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칼리즘 전문가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산업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기술 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 기술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이 투자자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결국엔 시장은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가져가면서 상승 원동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메시지를 본다라고 하면 AI 산업은 이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제 전통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바뀌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I 팩토리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컴퓨팅 능력이 곧 기업 매출이 되는 거고 이 능력 자체가 곧 국가의 GDP가 되는 거다. 그래서 AI 산업 자체는 이제는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인프라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발전의 3단계 변화 자체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챗GPT 등장이 나와주면서 생성형 AI가 나와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론형 AI 그리고 이제는 에이전틱 AI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일단 우리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바뀌는 형태로 굉장히 좀 AI에 대한 충격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받아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문형 AI에서 행동형 AI로 이제 좀 바뀌는 시점이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최근 소프트웨어나 내용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죠. 일단은 AI 인프라 경쟁의 이제 핵심은 3대 제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력,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급망이 있고요. 엔비디아 전력 같은 경우는 메모리 확보, 웨이퍼 확보, 그리고 이제 패키징 확보, 네트워킹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AI 경쟁은 지금 GPU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경쟁으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고 일단은 오픈 AI 기준으로 일단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멀티클라우드 확장이랑 지금 일단 이 부분은 AWS 그리고 이제 애저 그리고 엔트로픽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엔트로픽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주셔야 되고 신규 AI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기반 신규 AI 랩 이 부분이 이제 AI 컴퓨팅 수요 자체는 단일 고객이 아닌 생태계 전체적에서 이제 좀 폭발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제 좀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와 이제 좀 미래 이런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제 수조 달러 규모가 이제 좀 확대로 이어지는 시장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제 좀 살펴봤었을 때 새로운 산업 인프라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 자체는 이 컴퓨팅에 따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자체가 이제 우리가 GDP적인 관점, 기업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AI 결국에는 이 산업 자체는 인터넷 이후에 이제 좀 최대 사이클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AI 인프라 기업, 그리고 AI 컴퓨팅 기업, 그리고 AI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가 이 안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완전히 대장을 찾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섹터적인 관점이나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여기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갑자기 눌렀는데요. 라고 해서 이 종목 지금 현재 5% 빠졌는데요, 10% 네. 빠졌는데요, 라고 하면 이 산업이 지금 끊겼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얘에 대한 태클 자체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산업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미래 가치가 없어져서 하락을 하는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뭐 지정학적 이슈나 그렇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로 네. 떨어지는 건데 이거 AI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떨어질수록 얘네 세 가지 관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방향성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되는 기업들 내용 자체는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계속 막 이미 100% 300% 올라왔는데 이제 살까요? 이거는 아니죠. 네. 오히려 눌렸을 때 우리가 나 여기서 비중 5% 담을래. 아니면 뭐 1%, 2% 담을래 하면서 꾸준히 나는 분할 투자로 가져갈 거야. 이 종목은 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은 당연히 뭐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본다라면 괜찮아. 오히려 떨어질 때 당연히 쌀 때 사면 너무 좋잖아.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자 기준으로 사실상 네. 이 내용 자체로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히든 종목 내용 자체를 이제 좀 가져온 거는 네. AI, 인프라, 숨은 수혜주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암페놀이고요. 티커 모양은 APH입니다. 자, AI 산업 성장의 핵심 병목 자체가 데이터 센터 연결 인프라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중돼 있어요. 히든 종목 자체가 뭐냐면 AI에 AI. 대한 내용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수준으로 이제 좀 넘어가고 지금 뭐 사실 아나운서님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그 엔트로픽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가 점점점 더 이 AI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네,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더 과열이 되겠죠. 이전에는 이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 용량이 5%, 10% 수준이다라고 하면 엔트로픽에 대한 성장으로 본다라면 이게 20%, 30%, 50%, 80%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과열이 일어나겠죠. 네.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만 워드 하나만 놓고 이렇게 작업을 오래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과열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유튜브, 너튜브도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챗GPT도 키고 뭐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는 뜨거워지죠. 네. 그래서 냉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히든 종목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연결 인프라. 그래서 암페놀의 이제 핵심 제품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고속 커넥터랑 그리고 이제 케이블 어셈블리 그리고 이제
인터커넥트 그리고 이제 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서버 특징 자체가 기존 서버 대비 이제 커넥터 사용량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자체는 우리가 지금 AI는 무조건 GPU 하나만 놓고 보는데 네.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 안에서. 그래서 GPU만이 아니라 연결 인프라 기업의 이제 구조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일 수 있는 게 암페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폭발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실적 자체도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도 64억 달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9%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데이터 사업 자체도 이제 110%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지금 계속적으로 볼 때 성장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세한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히든 종목들과 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